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 문제지 A형 우리가 8월 달에 시험을 쳤던 기출 문제의 A형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A형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위쪽으로 화면을 제가 이렇게 옮기시면은 얘가 지금 파일 화면을 조금 크게 할게요. 선생님들 잘 보이도록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선생님들 제가 위에 1번 보시면 수험표상 시험 과목 프로그램과 동일한 건지 선생님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험표를 나중에 가져가셔서 시험을 보실 때 수험표의 내 과목과 그리고 내가 시험 볼 때 감독관이 나눠준 시험지가 같은 어, 프로그램인지 같은 동일한 문제지인지 내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요 이름을 선생님이 입력하실 때 이름을 수험표 빼기 이름으로 꼭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답안 폴더는 내 PC의 내 PC 문서의 ITQ 폴더라는 곳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ITQ 폴더를 만든 이유가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금 프로그램 선생님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생성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폴더가 파일을 선생님들이 이름을 이렇게 저장하실 때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표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수험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 뒤에 빼기 눌러서 이름으로 꼭 이렇게 선생님들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글 문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다방을 전송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저번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교육하는 한글 프로그램은 한글 2020 버전이에요. 한글 2020 버전에 여기 글꼴에 대한 설명은 2020 버전은요, 기본이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은 160이고요. 양쪽 정렬로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의 버전이 선생님 프로그램과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꼴이 이렇게 지정이 2020 버전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보통 기본 색상은 RGB 색상으로 우리가 색을 칠할 때 RGB 색상을 기본색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RGB 색상은 빨강은 25500, 파랑은 000, 255, 노랑은 255, 255, 0으로 돼 있는 게 RGB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의 값이 기본 값으로 돼 있는 게 RGB 색상이다라고 보셔서 요게 기본 색상을 넣을 땐 요 RGB 값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용지 여백이에요. 그래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은 11mm.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mm. 그 다음에 제보는 0mm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건 선생님들이 꼭 요렇게 요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ITQ 시험 자격증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곳에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지정을 하고 저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다운로드 받은 게 요게 픽처 폴더, ITQ 폴더에다 넣어놨죠. 우리 복사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여기 똑같은 환경으로 선생님들이 아까 처음에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삽입 그림은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페이지 구분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구성되어서 선생님들 IQ, TQ 시험 볼 때 페이지는 3페이지로 이루어져서 시험을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페이지에는 1번, 2번 문제가 적용이 되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는 전체적인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문제에 묻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번 이미 다운로드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를 보시면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문제의 1번, 첫째 장에 1번 문제는 1번, 2번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고요. 1번, 2번 문제예요. 이게 1번, 2번 문제, 여기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2번 문제는 3번과 4번 문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문제, 4번 문제는 도형을 넣는 문제예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글씨를 타이핑하는 문서 작성 문제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서 작성을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잘 꾸미는 걸 능력 평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평가니까 이렇게 3번 페이지는 문서 작성에 대한 3번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1번, 2번, 3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는 선생님 위쪽에 제목 표시를 잡고 오른쪽 벽에다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얘는 창이 필요 없기 때문에 X 버튼 닫으시고요. 제가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보이도록 이렇게 놓고요. 선생님들은 아래쪽에 놓으시던 위쪽에 놓으시든 선생님들 편하게 선생님들 놓고 선생님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한글 버전 2020 버전으로 선생님 프로그램 제가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은 2020 버전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 앞쪽에 2020 버전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우리 문서의 새 문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들도 처음에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무조건 이렇게 화면 컴퓨터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2020 버전은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선택이에요. 2010, 2016 네오 버전으로 시험을 보셔도 되고요. 2020 한글 버전으로 시험을 보셔도 돼요. 그건 선생님들이 접수하실 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2020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험 처음 가시면 2020 버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새 문서 클릭하셔서 문서를 이렇게 여시고요.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도구, 입력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시고요. 이렇게 눌러봐서 잘 된다 하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시험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편집 용지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편집 용지. 그래서 편집 용지를 적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잠깐 줄여놓고 여기 화면에 처음 무조건 화면을 딱 열면 편집 용지의 단축키는 F7입니다. F7을 누르면 편집 용지가 이렇게 창이 뜨고요. 다시 취소 버튼 누르고
우리 편집 용지는 쪽 위에 메뉴 중에서 쪽을 클릭하시면 맨 앞쪽에 편집 용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 용지를 클릭 눌러서 편집 용지에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기초반이 아니고 자격증반이죠. 그래서 기초반을 어느 정도 띄고 중급반도 어느 정도 띄고 오신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F7 눌러서요. F7 눌러서 우리는 기본 A4 용지, A4 용지 2010 곱하기 297mm가 A4 용지예요. 위에 종류가 A4 용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세로로 돼 있는지, 한쪽으로 돼 있는지 보시고요. 그럼 편집 용지는 위쪽부터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위쪽에 꺽쇠 부분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위로 가는 삼각형이 있고, 아래 가는 삼각형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삼각형을 한번 클릭하시면 블록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위쪽은 10포인트고요. 우리는 키보드의 왼쪽에 키보드 왼쪽에 탭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편집 용지를 할 거예요. 10 먼저 꺽쇠 누르고 10 누른 다음에 탭 10 누르시고요. 키보드는 오른쪽에 보시면 키패드 숫자만 누를 수 있는 키패드가 있어요. 숫자만 누를 수 있는 키패드로 10 누르시고 탭 왼쪽은 11 탭 11 탭 10 탭 10 눌러서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편집 용지에 조건과 같이 위쪽과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무조건 10이에요. 무조건 10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 쪽은 왼쪽과 오른쪽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1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탭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이렇게 편집 용지가 우리가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해두시고 이렇게 나는 다 맞게 해두셨다. 제보는 기본 값이 0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설정 버튼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편집 용지 꺽쇠 니은처럼 생긴 거 요거 오른쪽에 꺽쇠가 편집 용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집 용지가 커지게 이렇게 커지게 우리가 작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번이라고 돼 있는 숫자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첫 페이지에는 1번, 2번 문제, 그 다음에 2페이지에는 3번, 4번 문제,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가 우리 지금 보이는 게 지금 1페이지예요. 그래서 1점 엔터를 4번 엔터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2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 용지의 2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르시고 엔터 한번 눌러서 여기 두 번째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분 표시가 여기 빈 곳의 회색 부분에 이렇게 빈 곳이 나와 있을 때 구분한 것이고 위에 쪽은 1쪽, 아래쪽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3번 문제점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넷은 꼭 기정된 게 아니에요. 5번, 엔터는 5번 누르셔도 되고 6번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보통은 죄송한데요. 저 지금 용지 나누는 걸 잠깐 놓쳤거든요. 지금 용지 2번이랑 3번 사이가 용지가 나눠져 있는데,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컨트롤 누르시고 엔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3번 누르시고 4점 하고 엔터 4번 정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눌러서 3페이지에는 번호가 없지요. 3페이지는 번호 없이 우리가 그냥 3페이지는 지정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1페이지, 3페이지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선생님 컴퓨터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3쪽에 커서가 있다. 3쪽에 지금 세 번째
3쪽 페이지에 3쪽에 커서가 위치해 있다라는 걸 여기 쪽에서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2페이지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쪽 하단에 지금 커서 위치는 3쪽에 2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문서는 이렇게 1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구분되는 페이지 보이시고 3번, 4번 이렇게 누르시고 마지막에 3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페이지를 지정해 놓고요. 페이지를 지정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미리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위쪽에 조건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지 보셔야 되죠.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에 양쪽 정렬에 그 다음에 여기 줄 간격은 160으로 돼 있는지 이게 기본 조건이었어요. 2020 버전은 기본 조건으로 선생님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조건으로 보신다라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 하시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페이지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은 위쪽에 보시면 여기 저장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저장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Alt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위쪽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고요. 어디에 우리는 폴더는 꼭 지정한 위치에 저장해야 된다. 아까 우리 주의사항에 나와 있었어요. 주의사항에 보시면 어디로 저장해야 되냐면 왼쪽에 문서 있으시죠? 문서를 클릭하시고 문서에 보시면 오른쪽에 ITQ 폴더라는 곳에 ITQ 폴더라는 곳을 폴더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야 되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자 번호 빼기 이름으로 수험 번호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험자 번호는 선생님들이 지금 접수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선생님들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빼기는 넣지 않아요. 그래서 2024-09-04 이렇게. 수험자 번호는 보통 8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빼기는 넣지 않고 이게 수험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빼기, 수험 번호 빼기, 선생님 본인 이름 넣으시라 그랬죠? 여상미라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위에 경로를 보시면 꼭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라는 곳에 선생님 저장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되셨으면 저장을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선생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편집 용지만 지정한 거예요. 편집 용지가 선생님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 용지를 지정해 놓으셨으면 문제를 이제 보시는 거죠. 여기 그 주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선생님들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화면이 지금 맨 위쪽에 보시면 1번에 여기 1번 여기 처음에다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1번 밑에다가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1번 밑에다가 제가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잠깐 좀 바꾸도록 할게요. 예, 화면을 조금만 키우고 이렇게 키워서 선생님 글씨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잘 보이게 해놨고요. 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한글 문서를 이렇게 하셔서
편집 용지를 조금 크기를 편집 용지를 조금만 한 번만 더 키울게요. 한 번만 키워서 이렇게 글씨가 저희 지금 보이는 여기 BY부터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까지 입력을 할 건데요. 있습니다라고 입력을 할 건데 여기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이에요. 이 드래그한 부분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조건을 다 입력돼 있는 상태가 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띄어쓰기라든지 여기 공간 띄우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글씨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은 우리가 지금 넣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가 지금 나온 글씨는 이 조건을 다 입력한 상태의 글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 문서에 입력하시려면 한글 문서를 이쪽에다가 제가 잘 보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해줘야 되고요. 선생님 엔터는 여기 마침표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끝에 여기 마침표 있죠. 여기 마침표 있는데 한 번만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침표 있는 부분, 요 마침표 있는 부분, 요 부분에서 엔터 이렇게 딱 두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쭉 글씨 줄이 안 맞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한글 문서 밑에다가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여기 조건을 다 맞춰놨어요. 선생님 2020 버전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타이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도 타이핑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타이핑 치실 때, 처음부터 타이핑 치실 때 영문 같은 경우에는 오타를 내지 않고 타이핑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한글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이핑 치실 때 나중에 오타 고칠
오타를 고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타이핑 치실 때 오타를 내지 않고 치시는 게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이핑 치실 때 조금 느리더라도 선생님 문서 작성하실 때 조금 천천히 오타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타이핑을 하시는 거를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이핑 하시다 보면 여기 글씨 아래쪽에 빨간 줄이 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 줄이 쳐지는 경우에는 오타일 확률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빨간 줄이 있는 것은 꼭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고 오타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타이핑 했는데 똑같은데도 빨간 줄이 있어 하시면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계속 똑같은 게 있으면 띄어쓰기가 한 칸 해야 되는데 두 칸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나요? 물론 다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자, 타이핑이 선생님들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하신 선생님도 있고 다 못 하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타이핑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 스톱 할게요. 스톱 하는데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영문이 타이핑이 이렇게 조금 한 줄만 한 줄 정도 타이핑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도 밑에 이렇게 타이핑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과 한글의 두 개 타이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위쪽에 조건이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예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제고, 스타일의 제목, 그 다음에 문답 모양의 조건,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대한 조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문답 모양의 조건을 지정을 하고 글자 모양의 조건을 지정하면 우리의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똑같이 보여야 된다라는 게 우리 여기 1번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스타일에 지금 문제를 입력했을 때 화면이 선생님 이렇게 우리 문제와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화면은 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을 구분해 놓을게요,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조금 다르지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타이핑 친 거와 여기 문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을 지정해서 여기 문제와 같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문제를 블럭을 지정을 해야 돼요. 블럭을 지정할 때는 요거는 제 습관이기도 한데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블럭이 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B 글씨 앞쪽에서 드래그 하셔서 블랙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B라는 글씨 바짝 갖다 대시고요. I자 모양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하는 방식은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블럭 잡은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이제 조건대로 이렇게 조건대로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 블럭을 잡았으면 스타일은 어디에서 지정을 하냐면 마우스 블럭 잡은 곳에 우클릭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클릭해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일의 오른쪽에 보시면 단축키가 F6이에요. 단축키가 F6 단축키. 그러면 스타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럼 스타일 화면이 뜨지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우리 기능 버튼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 F1, F2, F3, F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F6을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단축키 F6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은 F6의 아래쪽에 보시면 나는 스타일을 추가하겠다. 더하기 버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을 추가하는 창이 하나 이렇게 떠 있지요. 그래서 추가하는 창에 새 스타일 이름을 지정하세요. 스타일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스타일 이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스타일 이름이죠? 얘를 여기 위쪽 스타일, 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네, 얘를 지우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한글 나오시면 영문 누르시고요. 네, 죄송한데 스타일 추가가 어디 있었죠? F6 누르세요. F1 누웠는데 줄번호 스타일 블럭 목록만 지정하세요. 블럭 지정하세요. 했고 스타일 하니까 스타일 목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궁금했던 거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목에다가 제목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제목을 영문 오타 안 나도록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밑에 조건이 2번 조건이 문단 모양이죠.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문단 모양이 있어요. 문단 모양을 클릭하시고 얘는 항상 뭐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조건이. 그러면 여기 왼쪽 여백,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선생님 우리 조건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왼쪽 여백은 꺽쇠 위아래 버튼 한번 눌러서 오른쪽 키패드에 15라고 입력을 하고요. 15, 그 다음에 아래 문단 아래 꺽쇠 한번 클릭하시고요. 얘는 1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 10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빈 곳 있잖아요. 한 번만 여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이게 깜빡거려도 나는 했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했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한번 눌러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3번 조건이 글자 모양이죠. 그래서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요. 글자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모양 조건이 우리는 보시면 화면이 조금 뒤로 가서 이렇게 글자 모양의 조건은 글꼴 한글 영문 따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장평, 자간 이렇게 항상 똑같아요, 선생님 조건이. 그래서 한글이나 영문이나 조건은 크기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크기 조건이나 여기 똑같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는 1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요. 똑같잖아요.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장평은 95죠? 꺽쇠 버튼 눌러 3번 눌러서 95 입력해 주셔도 되고 번호차가 여기 값이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꺽쇠 눌러서 콩콩콩콩 자가는 5포인트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꺽쇠 눌러서 키패드에 숫자 누르셔도 되고 5번을 스핀 버튼으로 콩콩콩콩 눌러서 답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한글과 영문을 입력하셔야 되죠. 그러면 대표라는 곳을 클릭하시고 한글 클릭하시고 함초롱 글꼴이 함초롱이에요. 그럼 함초롱이 아니라 여기 뒤에 꺽쇠 한번 클릭하시고 그럼 블럭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지요? 그러면 한글은 도둠이죠? 한글에 도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도자 한 글자만 앞에 우리 해당하는 글자 한 글자만, 글꼴의 한 글자만 도시라고 입력하면 아래의 글자, 도둠에 관련된 글자가 쭉 나오죠. 그 중에 도둠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빈 곳, 여기 빈 곳 있잖아요. 하얀 부분.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문 누르시고, 여기 밤초롱으로 돼 있죠? 영문은 굴자만 한 글자만 넣어주시면 굴이라고 나오죠?
굴 클릭하시면 굴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 누르시면 우리는 여기 스타일 조건을 모두 다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조건을 다 주시면 여기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여기 우리 스타일 지정한 제너럴 팁이라는 곳에 영문이 하나 생겼어요. 영문이 하나 생겨서 이게 생기면 선생님들이 잘 적용한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버튼 한 번 더 지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제하고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 왼쪽 문제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BY 여기 줄이 선생님 여기 줄이 여기 앞에 맨 앞에 여기 줄 있죠? 요 줄이 BY DO 지방 은 요게 앞줄이 우리 내가 만든 요 줄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줄이 잘 맞으면 줄이 잘 맞아서 옆에 가족의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죠. 잘 맞으시면 선생님이 여기 스타일 적용을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했으면 여기에 빨간 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고 잘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은 우리 아마 이미 한 번 해놨기 때문에 여기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있으시죠?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한 번 선생님 잠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은 없지만 저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은 없지만 요렇게 하시고 얘 창은 X 버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닫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한글 문서 선생님 시험장에 가시면 한글 문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블 클릭하라고 하셨죠? 더블 클릭하셔서 한글 문서에 무조건 새 문서 클릭하라고 했어요. 새 문서 클릭하시고 위쪽에 선생님 요거 확인하시고 위쪽에 아이고 위쪽에 여기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조건이 맞는다 하시면 함초롱 10 양쪽 정렬 160 줄 간격이 맞다 하시면 여기에서 먼저 F7을 눌러서 우리 페이지 편집 용지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쪽에 억세 버튼 한번 클릭하시고요. 키패드에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눌러서 편집 용지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설정, 우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셨으면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하기 전에 숫자를 매겨야 되겠죠? 페이지 지정해야 되겠죠? 페이지. 1페이지에는 1번 문제점 하나 둘 셋 넷 엔터 누르시고요. 2점 하나 둘 셋 넷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를 만들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서 페이지를 구분해 주라 그랬어요. 페이지 구분할 때 선생님 여기 쪽에 보시면 여기 구역 나누기가 있는데요. 구역 나누기에 Alt, Shift, Enter 치는 거와 컨트롤 Enter 치는 거는 같은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구분하셔서 이 페이지에는 3점 엔터 눌러서 엔터 한 4번 정도 누르시고요. 뭐 5번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4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컨트롤 엔터 눌러서 3페이지 지정하시고 아래쪽에 3쪽에 3인지 확인하셔서 3쪽 페이지 다 만드셨다면 3쪽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빈 페이지에 숫자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위쪽에 저장하기 디스켓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저장하기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죠. 대화 상자가 나오면 문서에 항상 똑같아요. 얘가 다른 곳에 저장하면 선생님
미제출로 되기 때문에, 미제출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미제출로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저장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서에 ITQ 폴더는 더블 클릭해야 된다 그랬죠? 폴더에 우리 이름은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로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오늘 날짜 제가 위에 아까 저장했어요. 오늘 날짜 2024 0904 빼기 선생님 이름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파일이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다가 선생님 우리 B 이름지에다가 알파벳 B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B라고 입력을 하고요. 한글로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비유형. 첫 번째 입력한 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다가 비유형이라고 한번 넣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A유형 풀고 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비유형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비유형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 눌러서 우리 편집 용지의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이지를. 그 다음에 여기를 최소화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감독관이 여기 우리 답안 작성에 선생님들 어떤 시험 보는지 수험 번호 입력을 하세요라고 하시면 답안 작성을 클릭하셔서 선생님 이름 넣으시고 대기하세요라고 하시면은요, 대기하셨다가 시험 시작하세요라고 하면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내려놓은 거 그냥 두시고요. 여기 파일도 우리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이 어딨냐면 내 PC 바탕화면 왼쪽에 내 PC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 우리 유형 문제는 다운로드에 있죠, 선생님? 다운로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108 한글 MS 지퍼 모양 없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B유형, 우리 지금 A유형 문제를 열었기 때문에 B유형 한글, B유형 문제지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문제에 비유형 문제가 더블 클릭된 거예요. 여기 비유형이라고 나오죠. 선생님, 비유형이라고 돼 있고, 우리는 이 창은, 탐색기 창은 X 버튼 눌러서 닫고, 여기 화면이 너무 크게 돼 있기 때문에 화면은 조금 제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형 작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화면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화면을 확대해서 문제를 1번 문제 스타일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입력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잘 보이게 조금 화면을 띄우고 잘 보이게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한글 문서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한글 문서 있으시죠? 한글 문서를 띄우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에다가 내려서 밑에다가 좀 내려놨고요. 선생님 내려놨고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은 선생님, 엔터는 여기서 한 번만 치는 거라 그랬어요. 마침표 있는 부분에서 한 번만 치는 거고요. 여기 마침표 있는 데서 엔터는 한 번만 타이핑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서 줄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정답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스타일을 적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 1번 한글 문서 있지요? 한글 문서의 1번 밑에다가 클릭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력을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입력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천천히 집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 조건 방식을 어떻게 입력하는 방식을 조금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하셨으면요, 선생님 여기 조건하고 입력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타일을 지정하는데. 스타일을 지정을 하려면, 선생님 스타일을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블럭을 먼저 지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블럭을 지정하는 방식은 내가 글씨의 모든 글씨를 다 포함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블럭 지정을. 그래서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 저는 단축키 F6을 누르겠습니다. F6을 누르면 스타일
스타일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오지요. 스타일 창에 스타일을 지정을 하려면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더하기 버튼을 추가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추가.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스타일 추가 창이 나오면 스타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 이름은 해피니스네요. 이렇게 해피니스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니스라고 입력을 정확하게 오타내지 않도록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 조건은 항상 비슷하다 그랬어요, 선생님. 왼쪽 여백 15포인트, 오른쪽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예요. 그래서 왼쪽 꺽쇠 한번 클릭하시고요. 15포인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여기 문단 아래 있죠? 문단 아래 꺽쇠 클릭하시고 10포인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조건이 문단의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설정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있으시죠?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요.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오면 글자 모양이 우리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 모양을 먼저 우리 조건을 준다 그랬어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준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 그 다음에 장평, 자간 요 조건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죠. 요 조건을 먼저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글씨 크기는 같기 때문에 그냥 두고요. 장평은 꺽쇠 버튼을 누르시거나 우리 클릭하셔서 블럭이 돼 있으면 숫자 키패드에서 9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간도 우리는 빠르게 5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클릭 하셔도 되고, 꺽쇠 한번 블럭 잡히시면 5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곳을 한번 클릭하시고, 좀 대표라고 바꿔보세요. 돼 있는, 대표라고 돼 있는 부분에 클릭하셔서 한글 클릭하시고, 한글의 글꼴은 함초롱으로 돼 있는데 요 함초롱의 꺽쇠를 클릭하셔서 한글은 도듬이죠. 한글 도자의 한 글자. 네, 글꼴의 한 글자 도시라고 한 글자 입력하고 아래쪽 글꼴 도듬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빈 곳 한번 클릭하시고 영문 클릭하시고 여기 다시 함초롱 바탕으로 나오죠. 영문은 뭐예요? 불림이죠. 굴림의 굴 글자 한 글자만 입력하고 아래쪽에서 굴림 클릭하시라고 했어요. 굴림 클릭하고 조건이 다 입력이 돼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입력 다 하셨으면 설정. 그 다음에 우리 추가 버튼에 꼭 이 추가 버튼 누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추가하기 그러면 여기 왼쪽에 우리 추가한 버튼이 하나 생겨요. 스타일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하나 생성이 됐으면 설정하고 나오시고 우리가 다 나오셨으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여기 우리 답지의 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앞쪽에 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여기 앞쪽에 줄과 우리 내가 쓴 글씨 쓴 여기 앞쪽에 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 그 다음에 MES, 여기 줄이 같은지 아니면 행복, 지수 이렇게 돼 있고 삶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같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A 유형의 1번 문제 스타일, B 유형의 1번 문제 스타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원래는 2번까지 오늘은 나갈 생각이었는데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1번, 2번 문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번 문제 나가도록 할 거예요. 2번
우리 A 유형과 B 유형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 A 유형 지금 한글 문서 있죠? 한글 문서에 지금 여기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저장 버튼 한번 누르셔야 되겠죠? 저장 클릭하시고요. 모든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